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10월이 시작됐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리플 관련돼서 SEC가 추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이 되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0월달은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었고, 하지만 실제로 10월이 되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코인 시장은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9월달 같은 경우도 초중반까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초중반까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 뒤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 극초반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0월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월 중순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약간의 작은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달은 막 시작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10월달이 좋은 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월 초 부분이 아니라 10월 중순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금과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 비트코인은 이걸 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 때 비트코인은 좋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60일 이상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른 것처럼 65K, 66K 라인이 이어지는 하락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뚫고 추세를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에서 또 한번 맞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 맞고 내려왔을 때 오도북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60K 라인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매수에도 조금씩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맞고 내려온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되돌려서 과연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추세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이 저항대에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 전까지는 숏 세력들, 숏을 의도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찍어 누르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생겼을 때 롱 포지션 청산 다음으로 많은 청산이 일어났었다. 사람들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 배신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롱 포지션이 정말 많이 청산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 대선 관련되어 있는 지지율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해리스 관련되어 있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대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고, 그런 흐름들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항대에서
3월 달부터 이어지는 지겨운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을 막고 늘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리다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리지 못하면 만약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하락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71K를 넘어서, 그러니까 전고점, 추세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 숏을 일으키고 숏을 만드는 세력들이 조금은 더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추세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순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델리티로부터 많은 유출이 있었고, 이 부분들도 수급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코인을 담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MVRV 지표상, 쇼터멀더상,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 프로필 앤 로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깬다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연 반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의지가 통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매수매도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인이 하락을 했고, 이 코인이 조정이 오고 있고, 알트코인 일부의 알트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심이 또 다시 꺾일 수 있지만,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금리나 유동성이 풀리는 것, 이런 것들과 별개로 중국 시장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이 열리기만 하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만큼, 중국에서부터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 중국 증시, 중국 부동산들이 반등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움직임 또한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 돈이 풀리게 됐을 때 먼저 돈이 풀리고 움직이고 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보면 매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거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체일 때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고, 싸게 잘 담고 있다는 의미고요. 비트코인이 왜 오르지 않냐 이렇게 담는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트코인을 위에서 시장가로 긁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던지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 고래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베이스의 지표를 봐도 지금 비트코인은 미국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가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주는 바는 리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때문에 리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SEC 그리고 미국 민주당 다 이어져 있는 라인인데, 여기 라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암호화폐 정책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암호화폐 육성해야 된다, 다만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 문구 이야기가 SEC의 리플 추가 항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확합니다. 알트코인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조금은 좋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주권,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한 거고요.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SEC의 영향력 안에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그 그림자, 그리고 부정적으로 백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